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5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제10대 강원도 의회가 개원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첫날인 어제는 의장단 구성도 마쳤는데요. 철원의 더불어민주당 한금석 의원을 도의회 의장으로 선출하고 각 상임위원회 배정도 마쳤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10대 강원도의회 의장에 삼선의 더불어민주당 한금석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재적의원 46명 가운데 무효표 1표를 제외한 45표를 얻어 전반기 강원도의회를 이끌게 됐습니다. 한 의장은 도정 주요 정책에 협조할 것은 협조하겠지만 집행부 견제라는 의회 본연의 임무를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의회 기능이라는 자체가 집행부 견제하고 감시를 못하면 의회가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도울 건 돕고 또 견제하고 감시할 건 철저하게 해서 제1부의장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윤미 의원이 도의회 의정사상 최초의 여성 부의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앞으로 여성의 상징성과 대표성을 가지고 강원도 의회가 협처 화합 속에 가장 멋진 도의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2부의장에는 삼선의 자유한국당 함종국 의원이 뽑혔습니다. 의회의 고유 기능인 견제와 균형, 비판 이 부분에 대해서 협력할 것은 확실하게 협력하고 견제할 것은 확실하게 견제해서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민주당 다수의 여대 야소 상황이 정책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제는 훨씬 더 속도를 붙일 수 있게 돼서 빠른 속도로 난관에 부딪혔던 일들을 추진해서 도민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데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의회는 6석의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뒤 오는 20일까지 추경 예산안 심의 등 10대 도의회 첫 회기를 진행합니다. 도지사와 의회 다수당이 동시에 민주당으로 바뀐 최초의 도의회. 어떤 정책을 지지하고 어떤 정책을 견제할지 새로운 의회 행보에 도민들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지난해 전국적으로는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강원도는 시멘트 생산 증가와 신규 화력발전소 가동 등으로 배출량이 오히려 늘었는데요. 황병춘 기자입니다. 환경부는 굴뚝 자동 측정기가 부착된 전국 63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2017년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조사했습니다. 먼지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 36만여 톤이 배출됐는데 1년 전보다는 10%인 4만여 톤이 감소했습니다. 강원도는 시멘트 공장과 화력발전소 등 26개 사업장에서 55,409톤을 배출했습니다. 화력발전소와 제철소가 밀집한 충남에 이어 두 번째 규모로 사업장당 배출량은 가장 높았습니다. 노후 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배출시설 개선 등으로 전국적으로는 배출량이 감소한 반면 강원도는 1년 전보다 6.1% 늘었습니다. 시멘트 생산량이 늘고 GS 동해화력과 삼척화력이 가동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발생 시 화력발전소 가동을 제한하는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 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0년부터 한층 강화된 배출오염 기준을 적용하고 질소산화물에도 대기배출 부과금을 부과할 예정에 있습니다. 한편 강릉과 삼척에는 신규 화력발전소 건설이 추진되고 있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MBC 뉴스 황병춘입니다. 동해안에서 만나는 대문어의 자원 보호를 위해 산란 보호구역이 지정됐습니다. 산란기 포획 금지는 물론이고 연중 포획 금지 체중도 현실화돼 자원 회복에 파란불이 켜졌습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동해안에만 서식하는 대문어를 지키기 위한 산란 보호구역이 지정 공고됐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와 동해시, 어업인들이 협의해 묵호연한 110헥타르를 관리수면으로 정했습니다. 산란기인 1월부터 5월 말까지 문어 포획이 금지됩니다. 2012년 대문어가 자원회복사업 대상종으로 지정되고 6년 만인데 도내 문어 금어기가 지역별 업종별 갈등으로 무산된 후여서 의미를 더합니다. 이번에 지정된 수역은 2014년부터 대문어 자원 보호와 생태 연구 등을 위해 표지 방류가 이루어진 곳입니다.
방류된 문어는 멀리 이동하지 않고 성장 속도도 빠른 것이 조사에서 확인됐고 어업인들이 적극적으로 자원 관리에 동참하면서 묵호항 일대 문어 어획량은 하루 1,000kg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문어들이 거기서 산란해가지고 오든 그걸 쳐가지고 바다를 나가니까 그 우리 어민들이 다 잡아먹죠. 그래서 스스로 우리 어민들이 다 그걸 지키고 지금까지 지키고 하나 적발된 어선이 없습니다. 또 지정 수면에서 산란기 이후 6월부터 12월까지는 조업이 가능하지만 체중 12kg 이하는 연중 잡을 수 없습니다. 8kg 이상이 돼야지만 대부분 문어들이 이제 처음으로 산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이 10kg 지정한 것은 어느 정도 대문어들의 자원 중에서 한 50% 이상이 산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동해수산연구소는 이번 관리수면 지정을 통해 동해안 대문어 자원 회복 모델을 만들고 문어 금어기 설정, 금지 체중 상향 등을 법제화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이른바 사드 갈등 이후 뚝 끊겼던 중국인 관광객들의 한국 방문이 다시 기지개를 펴고 있습니다. 중국인 수학여행단의 원주 방문도 활기를 띠기 시작했고 문화교류 행사도 1년 만에 재개됐습니다. 윤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복을 차려입은 초등학생들이 한국의 대표적인 민요 아리랑을 연주합니다. 가야금과 해금, 피리 등 평소에 쉽게 접하기 힘든 우리나라 전통악기를 손에 들었습니다. 잔잔하고 애달팠다가 활기차고 경쾌하게 변하는 가락에 공연장 분위기가 달아오릅니다. 중국 학생들도 전통 의상을 갖춰 입고 아름다운 춤사위를 선보이며 화답합니다. 사드 갈등으로 한동안 주춤했던 한중 청소년 교류 행사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我们又看到了韩国它的原始的它的民族这个地方的舞蹈和它的文化，这是一场非常有意义的旅行。 이처럼 문화교류와 관광을 위해 원주를 찾는 중국 수학여행단은 2014년부터 매년 증가해 2016년 5천 명에 달했지만 지난해에는 사드 갈등으로 단 2차례 300명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최근 남북, 북미, 북중 정상회담까지 잇따라 열리며 해빙 무드가 조성되면서 다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중국 수학여행단이 오면 저희 관광지도 여러 군데 들리고 숙박도 하고 숙식도 하기 때문에 저희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보탬이 될. 원주시는 기존 중국 22개 학교에 이어 올해 추가로 7개 학교와 우호친선 협약을 맺고 문화교류 행사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민선 7기 춘천시정의 밑그림을 그릴 시민정부 준비위원회 구성에 얼개가 나왔습니다. 특히 주민들이 사업을 직접 결정하는 직접 민주주의를 실시하겠다는 구상이 눈에 띕니다. 보도에 강화길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에 운영됐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대신해 문재인 정부 5년의 로드맵을 짰습니다. 새롭게 출범한 민선 7기 춘천시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벤치마킹했습니다. 이른바 행복한 시민정부 준비위원회입니다. 춘천 시민의 정부 향 4년에 대한 로드맵을 만들고 방향에 대한 보다 더 구체적인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시민정부 준비위원회는 앞으로 2달 동안 활동합니다. 먼저 이재수 시장의 공약을 실천할 기본 계획을 세우고 추진 전략을 구체화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직접 민주주의위원회, 북방경제위원회, 문화특별시위원회, 먹거리위원회, 착한도시위원회 등 5개 위원회가 가동합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시민들의 직접 참여 부분입니다. 직접 민주주의 구현을 위해 민의청을 만듭니다. 민의청은 주민자치조직인 민회와 영역별 세대별 사업계획을 세우는 당사자 조직, 지역 공동의제를 다루는 공론화청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 민의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저희 위원회에서 각 부분별 충분히 서로 유기적 관계 속에서 그 틀들을 마련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민선 7기 춘천시는 민의청이 주요 사업을 결정하면 시민정부로 명명된 시청이 실행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시의회가 심의하는 구조로 짜여집니다. 일단 처음 가는 길이라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그동안 담론 수준에 그쳐왔던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할 방법부터 찾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특정 세력의 과도한 개입으로 시민 대표성도 우려됩니다. 또한 기존 행정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 조직과의 갈등도 예상됩니다. 무엇보다 직접 민주주의의 핵심인 시민의 인식 부족도 해결해야 합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올 들어 강원도 내 외국인 직접 투자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도내 외국인 직접 투자액은 신고 기준으로 10억 4,600만 달러로 지난해 연간 투자액 13억 9,300만 달러의 75%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도착 기준 투자액은 2억 4,600만 달러로 지난해 연간 투자액 2억 2,500만 달러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한편 지난 196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도내 외국인 직접 투자는 모두 478건에 73억 8,700만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달부터 오는 9월까지 강원도 내에서는 3,500세대가 넘는 아파트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7월부터 9월까지 도내 입주 예정 아파트는 모두 3,590세대로 월월료는 7월 708세대, 8월 1,716세대, 9월 1,156세대입니다. 지역별로는 원주 1,998세대, 평창 600세대, 동해 384세대, 영월 334세대, 속초는 274세대입니다. 강원도 소방본부가 전국에서 최초로 119 상황 접수 요원 보호 대책 매뉴얼을 제작했습니다. 소방본부는 119 접보 요원의 보호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보고 자체 TF팀을 구성해 보호 조치 방안과 스트레스 관리 요령 등을 담은 보호 대책 매뉴얼을 제작했습니다. 소방본부 조사 결과 언어폭력과 주취 민원 등으로 119 상황 접수 요원들의 13%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고 25%는 수면 장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소규모 재생사업 공모에 태백과 동해, 삼척과 철원 등 도내 4개 시군이 선정됐습니다. 태백시는 철암동 철암탄광역사촌에 4억 원을 들여 게스트하우스와 갤러리 카페를 조성하고 동해시는 바란동에 2억 2천만 원을 들여 옛 건물터에 주민들이 허브를 재배해 소득 사업과 경관 개선 사업을 벌입니다. 또 삼척 정라동은 옛 파출소 건물을 리모델링해 주민들의 목공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어제 저녁부터 오늘 새벽 사이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철원에는 128mm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오늘 영동 지역은 대체로 흐리고 낮부터 비가 오겠으며 영서 지역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소나기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강원도 지역의 호우특보는 오늘 새벽 2시 30분에 모두 해제됐습니다. 오늘 새벽 4시에 해제됐던 동해 중부 먼바다의 풍랑주의보는 잠시 후 오전 8시를 기해 다시 내려졌습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의 날씨와 행사를 안내해드립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